이번 사연은 자기는 사업가라며 쓰니님이 가정주부인 것을 경멸하듯 말하던 신우를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함께 보시겠습니다.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눈엣가시 갔던 신우에게 한 방 먹이고 나서 속이 시원해서 글을 씁니다. 사람 비교질이나 하고 저희 집 잘 되는 꼴을 못 보던 저희 신우, 이번에 저한테 큰 코 다치고 아마 정신 좀 차렸을 겁니다. 너무 속 시원해서 사연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네요. 저는 결혼 7년차 아들 셋 키우는 주부입니다. 원래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개발팀으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는데요. 원래는 저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극구 집안일에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만뒀어요. 저희 신우가 저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남편이 연하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손윗사람 대접을 받기를 바랬습니다. 결혼 초부터 그런 게 보여서 꼴사납긴 해도 괜히 가족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대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. 저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게 계속 윗사람인 척, 살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, 아들은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네, 엄청 참견을 하더라고요. 저희 신우 아들 하나에 저희 첫째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들 셋을 낳은 저보다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.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도 말대꾸한다면서 짜증을 부리질 않나. 하여튼 상종도 하기 싫었어요. 근데 신우한테는 항상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제가 전업주부라는 겁니다. 뭔 말만 하면 항상 아니 우리 동생이 다 벌어다 주는데 뭐가 힘들어서? 이런 말을 사사건건 붙이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.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식이라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일절 말을 안 해요. 근데 최근에 신우가 화장품 가게를 동네에 열었나 봐요. 자기는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멋진 신여성이고 저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더니 선을 하나하나 넘더라고요. 하루는 저희 신랑 생일이라 다 저희 집에 모였어요. 아이가 셋이기도 하고 워낙 애들이 부잡스러워서 집을 나가면 힘들다는 걸 아셔서 시부모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. 아가, 오늘은 음식하지 말고 아범이랑 네가 좋아하는 걸로 배달시켜 먹자. 우리도 호강 좀 해보게. 시아버지도 제가 애들 케어하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게 걱정이 되셨는지 먼저 이렇게 말해주시고 시어머니도 일찍부터 오셔서 국이고 뭐고 만드는 걸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저희 신랑이 갈비찜을 좋아해서 배달을 미리 시켜놓고 애들 좋아하는 피자니 족발이니 다 준비를 해뒀죠. 남편은 도배업을 하거든요. 맨날 몸을 쓰고 오니까 항상 피곤해하고 나름 사장이라고 혼자 해야 하는 일도 많아서 잘 먹어야 했어요. 이 노고를 식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날도 보양식으로 좀 먹이려고 했죠. 갈비찜에 미역국에 장어까지 대령을 해서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신우가 갑자기 근데 올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용돈 얼마 드려? 이렇게 톡 쏘듯이 물어보는 겁니다. 식사 중에 돈 이야기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? 갑자기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하면서 밥이 안 들어갔어요. 이런 자리에서 돈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?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쳐서 대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신우는 가족끼리 모여있을 때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우리가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겠냐고 너무 적게 줘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비꼬더라고요. 저희는 월에 50씩 드리고 있거든요. 시부모님도 번화가에서 꽤 유명한 숯불구이집을 하고 있어서 돈에 그렇게 목매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오히려 저희한테 금액을 줄이라고 하실 정도였어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착해가지고 그래도 노후자금에 보태라고 그 정도 드리고 있는 건데 신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. 말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얘네 월에 50씩 따박따박 주고 있는데 왜? 라고 해주셨습니다. 생각보다 금액이 좀 됐는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까지 주는 거래? 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요. 아마 10만 원이라도 적었으면 뭐 하는데 돈을 함부로 써서 그렇게밖에 안 주냐고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홧김에 그럼 형님네는 얼마 주시는데요? 이렇게 물어봐 버렸고 시어머니는 크게 웃으시면서 야, 돈을 안 뜯어가면 다행이지 돈을 주긴 누가 줘? 라고 말하셨어요.
그러자 신우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본인이 이번에 화장품 가게 잘 되면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 거라면서 빽빽 소리를 질렀습니다. 시어머니는 그냥 그러려니 웃으면서 넘어가셨고 시아버님도 별 말씀 없으셨어요. 왜냐면 신우가 원래 돈을 막 모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실은 신우가 주식을 좀 했는데 5천만 원 정도를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 이혼 한 해 만에 한 적이 있었어요. 신우 남편이 참고 살아주니까 이 정도 먹고 사는 건데 올챙이적 생각도 못하고 남의 흠이나 잡고 싶어서 안 달라있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다 나왔어요.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나도 작사를 내버려야지 하고 있었죠. 그렇게 남편 생일은 조용히 넘어갔고 그 뒤로 일주일쯤 되었을까요? 신우가 저희 집에 화장품 샘플을 엄청나게 바리바리 들고 왔더라고요. 솔직히 문 열어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차라도 대접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. 이거 다 비싼 건데 한번 써보라고 가져온 거야. 이런 거 언제 돈 내고 써보겠어? 명품 화장품들 샘플을 담아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. 와서 생색나는 꼴을 보니까 뭔가 또 우월감을 느끼고 싶나 보다 해서 고맙다고 하고 방에 처박아 놨어요. 올케는 근데 일 안 해? 솔직히 나는 육아휴직도 5개월밖에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케는 꽤 오래 쉬네. 남자가 좀 쉬라고 해도 여자가 나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? 신우는 저에게 일을 왜 안 하냐면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 부양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면서 엄청나게 타박을 하더라고요. 애들 셋 키워보셨어요? 하루가 모자라요. 저도 일하고 싶은데 애들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걸 어쩌죠? 저는 이제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넘기려고 말을 했고 신우는 그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올케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? 라고 치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신우는 또 아니 그렇잖아.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뭐해. 나처럼 일도 못하고 말이야. 솔직히 돈은 내가 더 잘 버는 거 아닌가? 신우는 예전부터 저에게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맨날 뭐만 하면 유명한 대학 나오면 뭐하냐? 집에서 노는 사람인데 이런 말이나 했는데 이날도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도 하는데 집에서 있으면서 뭘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몸이나 퍼지고 머리가 굳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제 처지가 불쌍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. 짜증나고 이런 말이나 하려고 왔나 싶어서 사업이야 잘 되어봐야 알죠. 형님이 주식해서 날려먹은 거 메꾸려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거 평생 메꿀 수 없을 것 같네요. 라고 해버렸어요. 그랬더니 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냐면서 씩씩거렸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것 때문에 이혼까지 당할 뻔한 게 이 사람 콤플렉스겠다 싶더라고요. 아니 뭐 화낼 게 뭐가 있어요. 팩트인데. 그리고 저는 학위가 있어서 어디든 당장 들어갈 수 있지만 형님은 뭐 어디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빚어둬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? 애셋 키우면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형님이. 제가 팩트로 뼈를 때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었는지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고 그런 신우 뒷모습에 저는 좀 통쾌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에 신우에게 더 크게 한 방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요. 명절이라 가족들 다 모여서 외식을 하고 시부모님 댁으로 모여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. 애들이 그날따라 엄청 돌아다니고 에너지 넘치게 놀길래 몸이 2개여도 모자라다 싶었어요. 신우는 그걸 보면서 엄마가 관리를 잘 못하면 저런다니까 하면서 혼잣말 비슷하게 말하더군요. 근데 제 귀에 들리도록 말한 거면 혼잣말이 아니잖아요. 신우 말을 남편도 들었고 남편은 신우에게 또 왜 그런 말을 하냐면서 저에게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달래주더군요. 어른들도 있고 명절이니까 싸우지 말자 생각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요. 시부모님 댁에 오니까 애들이 하나둘씩 골아떨어졌습니다. 저도 그제서야 한숨 돌리고 식혜 한 잔 먹고 있었는데요. TV를 보고 있는 가족들 사이로 다가와서 앉았더니 신우가 애들이 왜 저렇게 부잡스럽대? 엄마가 잘 안 봐줘서 그런 거 아닌가?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애들이 뭐 엄마가 잘 못 봐줘서 그런데요. 우리 애들은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서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하고 말했죠. 그러니까 괜히 신우가 참 핑계는 많아.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가 원래 남편 바가지도 더 긁고 애들 간수도 잘 못하지. 멀티가 안 되니까 집에만 있는 거 아니겠어? 라고 했습니다.
갑자기 싸해진 분위기에 시부모님도 신우에게 말 조심하라고 해주셨지만 신우는 자기가 뭐 못할 말한 거 아니지 않냐고, 우리 동생이 맨날 도배 그거 해가지고 돈 다 갖다 주는데 그걸로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저렇게 유세인지 모르겠다면서 웃어댔어요. 올케는 친정에 용돈 드려? 솔직히 우리 집이랑 친정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드리는 거면 반성 좀 해야 한다. 우리 동생이 다 먹여 살리는 건데 여기서 굽신거려야 하지 않나? 그렇게 관리도 안 하고 뭣도 안 할 거면 우리 동생이 살 맛이 나겠나 싶네. 이 말을 기점으로 저도 폭발을 해버렸어요.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? 해야 하는 말과 하지 않아야 하는 걸 구분도 못하나 싶어서 저도 맞받아쳤어요. 친정에는 돈 안 드려요. 친정 부모님이 공무원이셔서 연금이 나와서 안 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형님은 얼마 드리세요? 남편이 힘들게 모은 돈 주식으로 다 날려먹어서 시댁 가면 옷으로 바닥 닦고 다녀야겠어요? 아니면 걸레질 대신 혀로 바닥을 핥아야 하는 건가? 그 순간 신우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남의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서 버릇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아니 왜요? 못 배워먹어서 전업주부나 하는 여자가 이런 말도 못해요? 형님은 대기업 임원급으로 돈을 버시니까 저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러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머리를 치려고 하더라고요. 제가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세서 손목을 잡고, 아니 왜 저 같은 천한 것을 때리려 하세요? 사업하면서 누구랑 어울리셨길래요? 어디 깡패 나셨나? 신우가 저한테 말빨로 안 되니까 네가 우리 집에 뭐 얼마나 도움을 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데, 시아버님이 부끄러우셨는지 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얼른 집에 가. 네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뭘 울고 난리야. 돈이란 돈은 다 까먹은 게 올케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. 네가 그러면 우리 집 욕먹이는 건지 몰라? 그리고 너 사업장도 우리 돈으로 해줬는데 왜 그렇게 생색을 내?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? 하면서 호되게 뭐라고 하셨어요. 알고 보니 시댁에서 도움을 최고로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은 신우였던 거죠. 신우는 자기가 잘나고 싶었는데 모든 게 까발려지니 억울하다고 하면서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느냐고 했지만, 시아버님은 손윗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럴 만한 인품을 가져야지.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줄 알아. 얼른 가! 라고 하셨고, 신우 남편도 민망했는지 신우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.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동안 자기 딸이 무례한 말을 많이 한 걸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이야기하셨죠. 그러니까 저도 죄송하더라고요. 화가 나도 제가 아버님을 봐서 그러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누나는 좀 너무하긴 했어. 이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앞으로는 진상 못 떨 거야. 잘했어. 내가 그 전에 나서서 처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. 라고 하더군요. 온 가족이 제 편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, 신우도 이제 함부로 못할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어요. 앞으로도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말을 하면 저도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. 먼저 성질내면 이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.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건 상대를 기선제압하려는 수작인데 그런 거에 말려들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 발밑이 파이는 줄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하다가 망신살이 뻗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쓰니님이 똑소리 나게 잘 처리하셨네요. 멋지십니다.